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장을 마쳤죠. 자, 오늘 지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8.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65포인트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4.8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단숨에 565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호재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1967선까지 올라서며 장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중간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 1960선을 하회하며 약세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기간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하게 나와줬고 이 전차 군단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업종별로는 통신주 역시 오늘 강세 흐름 전일에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8포인트대의 상승세입니다. 1965선까지 올라서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알아보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이 역시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1227억 원.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세 강화시킨 모습입니다. 이어서 개인 쪽에서는 오후 들어서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의 매도로 전환했고요. 외국인들 오늘 50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560선 지켜낸 모습인데요. 오전장에서 약세 전환되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4포인트대의 오름세입니다. 56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 강하게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175억 원의 매도 공세 펼쳤고요. 개인 쪽에서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소폭이나마 7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세가 들어오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 흐름 보이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 흐름 그치긴 하는데요. 이 가운데 1098원에서의 이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환율 레벨이 낮아지자 당국에서 스무링 오퍼레이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 3원을 내림셉니다. 1098원 5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지켜냈습니다. 153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 3인방 오늘 상승세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4월 판매 실적 호조세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대차가 2%대의 상승세 보이며 20만 2천 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1.76%의 상승세입니다. 기아차가 2.54%의 강세 보이며 오늘 56,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역시나 눈에 띄는데요. 통신주의 흐름이 연일 좋은 가운데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21만 1,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1%대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3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 약 보합권, 동서 2%대의 강세입니다. 2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보죠.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22만 4,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N 오전장과 오후장 모두 상승세 좋았는데요. 오늘 2%대의 강세입니다. 37,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즌과 포스코 ICT 다음까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주 오늘 4월 판매 실적이 호조다라는 소식과 함께 동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2%대의 상승세고요. 보시다시피 만도 10%대의 급등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만도의 경우 이 대주주 리스크에 휩싸였던 이 한라건설에서 유종 참여를 결정하기 전 수준까지 오늘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유는 한라건설에서 이 만도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을 거라는 기업 설명회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92,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증권주 주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이 1%대의 상승세로 오늘 장마친 모습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은 2%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47,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 동반 급등세를 보였던 통신주 주가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나왔습니다. 3%대의 강세 나오며 21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전날 LG유플러스의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1%대의 하락세 보이며 11,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자결제 관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에 오늘 또다시 동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장 마감과 동시에 상승세가 더욱 확대된 모습인데요. 오늘 8%대 강세 보이며 17,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사회버결제가 4%대 강세 흐름, SK CNC도 좋았습니다. 6%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오늘 98,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와이브로 관련주 주가가 오늘 상승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최웅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영후통신이 3%입니다. 오늘 53,3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기산텔레콤이 3%대 강세 지켰습니다. 오늘 2,4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동아ST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추징금 폭탄 소식에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9%대의 강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주당 14,500원씩 올랐습니다. 오늘 동아ST는 16만 3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살펴봅니다. NC소프트 오늘 1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중국 시장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오늘 상승세가 기분 좋게 이어진 하루인데요. 오늘 주당 11,000원씩 올랐습니다. NC소프트 17만 4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마감과 다음 주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전일 22의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금일 코스피는 8.5포인트 상승한 1965.7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주 연속 코스피가 지금 상승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코스피는 1.09포인트 상승하면서 196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상승은 다소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는 차익 거래에서 대략 11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594억 원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장은 금요일장으로 아주 산뜻하게 잘 정리된 듯합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예, 올해 코스피는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2주 동안에는 다소 이제 해외 증시와 좀 커플링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2의 추가 정책 대응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태이긴 한데요. 아직 유럽 경기에 대한 좀 확신이 좀 모자라다는 측면에서 5월 중순까지는 다소 유럽 경기에 대한 문제가 주식시장에 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압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기준금리의 좀 인하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는 좀 완만한 좀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저항선이 대략 한 1970에서 1980선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2000선에 다가갈수록 다소 그동안의 2주 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업종 중심의 대응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번 주에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조금 다소 반등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실적 안정성이 기반이 되고 있는 내수 업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의 김형근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 정리 부탁드리죠.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한 0.4% 정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96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121선까지도 좀 돌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1900선을 찍고 나서 강하게 이러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선도 약간의 하락을 멈추고 고개를 좀 쳐드는 이러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긍정적인 이러한 시각을 좀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900선에 대한 바닥에 대한 그러한 부분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쯤 시장에서는 대형 민감주들, 낙폭이 과대한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자동차주들의 강한 흐름도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 흐름을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양봉 마감이 됐고 0.8% 정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새로운 영역이 이제 들어선 부분이죠. 단연간의 박스의 상단 부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해지고 코스닥이 약해지고 코스닥이 강해지고 코스피가 약해지고 이러한 어떤 한쪽만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완만한 이러한 상승세 이러한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세가 좀 지속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민감주들 쪽에서는 오늘 자동차주, 낙폭주들 중에서는 자동차주들의 이러한 반등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이러한 그 매매 지금 모습을 좀 보면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쪽을 보면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는 290억 정도 좀 매도가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이 자동차 쪽이라든가 철강금속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오늘 수급의 모습은 바로 이제 운수장비 쪽의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된 부분.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의약품 쪽, 유통 쪽, 통신 쪽, 최근에 통신 쪽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죠. 이러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보여졌고요. 다만 이제 일별 동향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외인들의 이런 현물에서의 매수의 전환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안마한 상승세는 기대가 다음 주에도 좀 되지만 2,000포인트가 좀 다가갈수록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록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현물에서의 어떤 3천억 이상의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향성의 어떤 지속성 부분도 우리가 이 선물 쪽에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이틀 전에 좀 외인이 한 9천 계약 정도 거의 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좀 했다가 금액적이네요. 9,800억 수량으로 보면 7천 계약 이상이죠. 이 정도 매수를 했다가 현재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다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코스닥의 수급을 좀 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세가 좀 눈에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게 지금 잠깐 좀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한 30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일별 동향으로 좀 보시면 외인들의 매수세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에 지금 한 3일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지만 여전히 매수의 기준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여전히 강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의 완만한 이러한 상승세 이러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자면
여전히 뭐 중소형주였던 매매가 더 수익률 관점에서는 낫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낙폭 그리고 민감주 중에서는 자동차 섹터, 부품주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에 눈에 확 띄었던 특징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징 종목으로는 일단 오늘 뭐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뭐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부품주에 해당이 되는 화신이라는 종목, 그리고 성광밴드, DK랑 이러한 세 종목을 특징 종목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뭐 단연 뭐 돋보이는 그러한 섹터들이었죠. 만도가 오늘 10%가 지금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L 같은 경우도 장기평선 좀 돌파되는 이러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의 종목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거의 고가권에 있는 박스 상단 부위를 넘어서고 있는 신고가의 그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런 강세가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 추가적인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지금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 계열사들의 주 부품을 납품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안정적인 그런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요. 1분기보다 2분기 때 실적의 개선도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러한 실적 부분이 더 중요한 현재 시장이죠. 현재보다 또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본다면,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동목 같은 경우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관의 매수가 단연 좀 돋보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들고요. 뭐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수에도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 섹터 자체도 자동차 부품 쪽 다음 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에 좀 가담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 선, 즉 이 직전 고점까지도 넘어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중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인데요. 바로 피팅 업체인데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던 종목이죠. 큰 움직임 없이 이러한 좀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22,000원과 25,000원 사이에서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상단 부위를 향해서 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2분기 때 실적의 그러한 수주 모멘텀, 이 부분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종목 또한 기관과 외인들이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 3일 연속 양봉을 형성하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상단부에 온 듯한 이러한 느낌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이 부분 상단부위를 뭐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한 26,0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월요일 날 다음 내일 약간의 음봉이 형성이 될 때 이렇게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종목은 이제 DK락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이제 바로 피팅 업체인데, 약간은 이 종목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이러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이민주 회장이 지분 투자를 한 이러한 종목으로도 한번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원위치가 좀 주가가 된 상태에서 현재 되면 다시 셰일가스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서서히 또 고조가 돼가고 있고, 이런 해외 업체와의 어떤 M&A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이슈화가 되면서 다시 한 번의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뭐 더 홀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한 13,0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거래도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한 13,000원 정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 화신, 성광밴드, DK락 그동안 웬만한 좀 언급이 그동안 좀 잘 안 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특징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형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이 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급락했던 종목들도 하는 동안에 이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전에 좀 살 걸 그랬나? 지금 사기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또 며칠에 하고 또 올라가 있고 좀 대응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몇 개 있어가지고요. 괜히 속상합니다. 손해본 거 없이 손해본 느낌도 들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그런 진단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정욱 대리 두 분을 모시고 아주 자세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스피 단기 목표 1972포인트에 현재 근접해 있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내수주 강세로 통신주에 대해서 좀 업종을 눈여겨보고 계신 듯합니다. 종목은 이거 1년 동안에 100% 넘게 올랐다 그러죠. LG U+를 꼽았습니다. 정종욱 대리는 코스피는 관망, 코스닥은 매수, 실적 상향이 전망되는 IT 중소형주를 업종으로 꼽았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종목으로 콕 집어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조준성 이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단기 목표치로 잡았던 1972포인트 선에 이제 근접을 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 4월 초에 이제 갭 발생해가지고 저점에 1972포인트를 메꿔야 된다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그 한 4포인트 부족을 하게끔 이제 도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70이면 70이고 80이면 80이지 왜 72포인트라고 탁 찍은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72년생은 아니시죠? 네, 72년생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게 먼저 빨리 메꾸는 경향이 있는데 지루하게 이제 늘어지면서 또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아직도 불투명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들이 빨리 해결된다든지 그 반응들이 빨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4월달 해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그동안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위험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갭 메꾼 어떤 그 전통들이 보게 되면 이제 관리들이 보게 되면은 좀 늘어지면서 좀 애매하게 좀 약간 들어왔고 보통 가면 확실하게 이제 70일을 찍든지 확 넘어버리든지 아니면은 70을 못 찍고 다시 밀린다든지 이런 양상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선 이상부터는 조금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그래도 순매수 기조가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래도 좀 약합니다. 그러나 뱅가드 쪽이 다행히 물량을 많이 정리해가지고 이제 3조 정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한 달에 이제 1조 5천억씩만 2달만 정리하게 되면은 큰 장마전선 이제 거치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호의적이면은 상향으로 갈 거고 아니면은 나빠지게 되면 이제 빠지는 쪽으로 가격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지금 이제 인위적인 장세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써가지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가지고 글로벌 정책은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20에서 또 금리 인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수 전 세계 글로벌 정책 하단 쪽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00포인트에서도 해가지고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셔야 되냐면은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면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낙폭이 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2차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반등. 이 2차 반등이 N자로 꺾어가지고 강하게 전고점 뚫고 나가게 되면은 시장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게 2차 상승이 이제 고점 부분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글로벌 시장 보게 되면은 해외 차트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 차트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차트인데 딱 전고점 4월 11일 고점 이제 부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죠. 4월 11일 고점. 근데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S&P 500은 이제 돌파하고 나스닥도 괜찮죠. 나스닥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이제 괜찮은 건데 이런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런 모양을 한 번 더. 근데 다우가 이제 요 수준에 있는 거죠. 요 수준에. 근데 혼재 양상이 있는데 독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지수도 이제 고점 3월 15일 고점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할지 안 할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싸움이 또 치열하겠죠. 그다음 프랑스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고점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냥 소폭으로 움직여버리죠.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해가지고 봐서는. 근데 낙폭이 크죠. 다우지수보다. 낙폭이 커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게.
그리고 아시아 시장 보게 되면은 중국 상해 지수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화학업종이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철강 쪽이 무겁다는 느낌을 갖고 있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저가 메리트밖에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대만 지수 보는데 희한한 게 있죠. 대만 지수가 치고 나갔습니다. 보통 요즘에 시황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그 얘기하죠. 아시아권 팔아가지고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대만 쪽 가고 있다는 느낌 들죠. 오히려. 또 그다음에 엔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타결이 뭐 좀 심할 거 돼가지고 굉장히 우려 뭐 나오는 이제 시황들이 많은데, 오늘 새벽에 GM 제너럴 모터스 미국 자동차입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 업체가 일본 자동차예요. 그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80엔에서 100엔 가까이 올라오는데 일본 자동차들이 아니 미국 자동 타격 안 받고 올라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엔저로 인한 어떤 수출지 어떤 타격도 회사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별로. 이게 함부로 뭐 엔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주가 뭐 타격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수출주에서도 더 가는 게 있고 아니면 타격받는 것도 있겠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이게 뭐 이런 말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휩쓸려서 얘기하는 게 좀 아쉽고, 일단 시장에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스닥처럼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그런 힘이 한번 더 나올 건가, 아니면은 이제 주춤거려가지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약간 그런 게 나올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일본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에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3월달 고점 해가지고 4월달 고점하고 5월달 요 고점까지, 아니 이제 5월달 이제 추세선의 이제 상단을 보게 되면은 이 선을 찍어보면 1980 정도 됩니다. 한 80에서 75 사이인데 이걸 한번 더 갈 자리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 요 갭을 보시게 되면은 4월 초에 요 갭 빠질 때가 61선을 깨고 갭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반등 들어가는데 음봉이 나왔지만 이 갭이 또 61선의 저항선 바뀌어 있죠. 그렇다면은 61선 저항선과 받쳐주는 이제 5일선,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죠. 5일선 이렇게 타고 가면은 그냥 좀 약간 더 가는 쪽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5일선을 깨지지 않고 타고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위선 1980선까지 더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선에서 이제 이 아래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가 지그재그로 움직일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수는 이제 좀 약간 우상향이든 약간의 조정받아도 그냥 조정이다 생각하지 다시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분위기는 다음 주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종목별로 뭐 낙폭가대로 올라온 뭐 자동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주가 더 세게 나갔죠. 또 뭐 코스닥 같은 것도 밀린 종목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쪽들이 이제 순환매들이 또 다시 한번 뺑뺑이 또 돌아간다는 거. 자생적으로 이제 돌아간 쪽이. 지수가 빠지게 되면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좀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근데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개별 종목종으로 업종별로 해가지고 또 다음 주 순환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종욱 대리께서는 코스피는 좀 관망하고 코스닥은 되게 좋게 보십니다. 네, 여전히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코스피는 좀 관망하고 코스닥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번 주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는 좀 관망하고 코스닥 쪽으로 좀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뱅가드 벤치마킹 변경으로 인한 것을 시작으로 뭐 엔저 현상, 북한 리스크, 그리고 또 GS건설로 촉발된 건설주들의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걸 수급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수급을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거의 5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조 1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연기금에서 좀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크게 좀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조중성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좀 저가 메리트, 좀 가격이 싸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좀 지수가 기관들이 좀 매수를 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도 무조건 코스피는 좀 배제하고 코스닥으로만 많이 올랐던 코스닥으로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기아차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졌었는데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좀 반등 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도 있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하면은 그런 종목들 관심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저는 늦지 않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1960선에서 한 번 또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 같이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봐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이사께서는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연일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업종 하면 통신 업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새 통신 3사의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통신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죠. 일단 최근에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셉니다. 내수자는데 내수에서는 초강력 내수가 이제 통신주죠. 근데 그동안에 어떤 좀 그 회사들이 뻔하지 않을까, 뭐 성장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뻔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계속해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 이제 거기 회사 기업 자체가 이제 LTE라든지 뭐 해가지고 자꾸 이제 좀 더 세련되고 기술을 발휘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커가고 있죠. 근데 이만한 시장이 또 없는 거죠.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수급까지 붙어버리니까 소외된 게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식품주라든지 몇 개 빼고는 없었는데 IT 쪽도 소비 관련 IT로 해가지고 특세가 시켜가지고 이제 땡겨버리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 SK텔레콤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지난달에 17만 1,000원 부근에서 금요일이죠. 이날 사보자겠습니다. 추천드렸습니다. 잘하면 18에서 18만 원만 가더라도 5%, 뭐 18만 7, 8천 가더라, 전고점 가더라도 10% 이상 나오고 또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했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최고점 나왔죠. 이게 21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겠죠. 근데 17조짜리가 지금 오늘 거래대금만 해도 800억입니다. 그 다음에 LG U+만 보더라도 어제 상한가 이어가지고 오늘 거래는 1,100억이죠.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인데 이것도 통신주죠. 최근에 이것도 SK 브로드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작죠. 이게 좀 약간 소외되는데 일단 SK텔레콤 기준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퍼가 그래도 이렇게 17조 21만 원대 찍어도 퍼 보시면 11.86밖에 안 나옵니다.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예상치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뭐 가격이 있어가지고 회사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7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19만 원에 뭐 매매도 해보자 했는데 다시 그것보다 훨씬 많이 21만 원인데 어떻게 생각이 되면 하면은 마인드를 바꿔야죠. 더 간다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이게 눌림목 돌았을 때 제가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동네를 잘 찾아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빠진다 해가지고 제가 뭐 호남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화학주를 사야 된다 뭐 건설주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죠. 더 올라가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런 쪽에 계속 임자가 있어가지고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또 추스려가지고 올려놓고 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수급이 약간 깨져가지고 일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면은 또 다시 추스려가지고 올리겠죠. 근데 그러한 어떤 이슈가 되고 관심 갖는 이제 미인주를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시가총액 큰 종목이 있어가지고는 쉽게 꺾이지가 않고 다시 테크니컬 리바운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이런 쪽에서 물리면서 매매를 하고 다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죠. 이런 쪽이 이제 중장기 이제 어떤 투자 어떤 관점이 되는 건데 단타를 치더라도 이쪽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LG U+, 다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SK 브로드밴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목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식품주랑 뭐 말씀드렸는데 한두 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을 이루어가지고 올라가는 뭐 종목이 3-4개 군을 이루어가지고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받쳐지고 군을 이루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정종욱 대리께서는 지난주하고 또 비슷한 그런 의견을 오늘도 주시는군요. 네, 여전히 뭐 저는 실적 전망이 좀 좋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한 해로 S맥이랑 슈프리마 두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두 종목 다 안 좋게 나왔지만 S맥은 2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반면에 슈프리마는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정적 전망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한 10% 가까이 그 당일날 빠졌었는데 슈퍼맨 결국 뭐 이틀 만에 다시 좀 한 4% 정도 올라서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실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유를 근거를 댈 수도 있는 거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그런 거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찾아서 좀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코스닥 업종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고 떨어진 종목을 사야 되냐고 좀 궁금증을 가지실 분이 계시는데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빠졌다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좀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사는 건 좀 안 좋아 보이고요. 가는 종목 중에 그 중에서도 좀 영업이익률이 좀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독점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보면 아이디스나 리노공업, NHN, 뭐 인스테크나 이런 종목도 좀 많이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되고 PER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겁내시는 것보다는 향후 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통신업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조이사께서는 LG U+를 오늘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네요. 네, 이제 LG U+를 갖고 왔는데 LG U+ 먼저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8,900원, 9,000원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뭐 9,500원 가서 놀랬는데 3일 연타로 해가지고 12,000원까지 당겨버렸죠. 상당히 많이 당겼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업을 발표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가게 되면 한 17,800원, 17,800원 되겠죠. 그러면서 이격이 굉장히 한 10% 가까이 됩니다. 21선 같은 경우는 아직 만원 회복을 안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게 되면은 제가 차바이온을 먼저 예를 드릴게요. 전에 같은 경우 차바이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2,000원 해가지고 힘이 들어와가지고 거래 보시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하실 분들은 느낌을 아실 거라고 SK 하이닉스 분들 차바이온이 훨씬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쪽을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강하게 보시게 되면 구간별 첫 구간에서 나왔죠. 지금 LG텔레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서 뭐 저번에 이제 급락파동에서 정말 빠지면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이번에 바이오 파동 있을 때도 빠졌다가 또 다시 회복을 하죠.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어느 정도 상위권이면서 꾼들이 붙었죠. 거래대금이 상당하죠. 요즘 최근에는 거래대금 많이 줄었는데도 다시 전고점을 또 왔습니다. 바이오 사태 일어났어도. 이런 모양새가 앞으로 보시게 되면은 3월 말에 해가지고 이런 강한 힘이 나왔던 게 오늘로 생각하게 되면은 지나고 나보면 이런 구간, 4월 달에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 그러면은 13,000원에서 11,500원 단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매매 폭이 되게 되면은 1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16%, 15% 차이가 나죠. 이 구간 안에서. 하단 쪽이라든지, 하단이 아직 이제 LG U+ 보시게 되면은, 아직 하단이 안 만들고 이제 상단만 만들어져. 또 추가 상단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추측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해가지고 이제 상단 하단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1,600원에서 12,500원 사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움직이는데, 그 선들에서 첫 번째 움직이는 파동이 좀 심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저가에서 들어가서 치고받고 하는 것도 괜찮죠. 또 다시 한번 글로벌 지수도 2차 상승했었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또 리바운드 12,000원 또 다시 갑니다. 근데 하단에 어떤 기회를 다음 주에 줄지 아니면 그냥 또 다시 바로 이제 12,500원, 12,700원 갈지는 이제 봐야겠는데 들어오게 되면 또 기회가 되는 거고 이제 매매를 이제 감각적으로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지금 5조 원대입니다. 시가가 11,800원 기준해가지고 시가총액 5조 원입니다. 1분기에 한 1,200 벌었고 2분기에 대략 예상이 지금 한 2천억 나옵니다. 그럼 3분기도 2천억, 4분기도 2천억 하게 되면 토탈 올해 해가지고 한 7천억 정도 되죠. 그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6천억에서 5천억만 잡더라도 시가총액 5조 원에 10%, 이게 퍼가 10이 나오는 거죠. 이게 6천억, 7천억 잡게 되면은 한 13,000원 이상 가더라도 퍼가 10에서 1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올해 기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선수들이 해먹기가 좋은 거죠. 10만 주, 20만 주씩 움직일 때마다 이게 툭 빠진다 하더라도 툭 다시 올라와주고 이게 상단과 하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또 종목 지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계속 순환 들어가는 거고 매매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11,500원 이하 15,000원 좀 크게 잡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욕심 안 부리고 하시게 되면은 올해 굉장히 좋은 장세입니다. 욕심 안 부리고 이거를 11,500원에 뭐 1,000개 사가지고 12,300원에 때려가지고 내가 얼마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분할로 분할로 하게 되면은 감각도 되고 이거 계속 우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0원 빠지면 더 기분 좋게 사시면서 1,500원까지 부간별로 나누셔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매도를 하시고 빠지면 또 빠진다 매수하셔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하시면은 올해 괜찮은 장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 대리님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 재추천입니다. 이 소폭이지만 하락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좋습니까? 네,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난주 추천하고 나서 좀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오늘 좀 급반등 나오면서 좀 좋은 모양새 좀 이어갈 거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먼저 그 사파이어 뭐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좀 사파이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일단 2012년도 좀 적자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던 이유는 LED 사업 자체가 조금 안 좋으면서 좀 적자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는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010년도에는 59% 그리고 2011년도에 48%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LED 사업부가 좀 LED 사업 자체가 턴하고 있고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가 서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LED 사업 자체가 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적자 났던 부분들이 흑자로 돌아서고 그 흑자 났던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좀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 주가가 안 좋은 방향 속에서 다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올해 1분기는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32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적자가 한 80억 정도로 좀 부진할 걸로 좀 봐지고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는 2분기가 일단 재고 소진이 마무리와 함께 대만 업체 발주가 재개되고 LG 이노텍이라든가 서울 옵토 디바이스 등으로 공급처가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128억 원, 영업적자가 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애플량 그런 글라스 증가로 흑자 전환이 좀 개선폭이 좀 증가할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좀 좋게 좀 긍정적으로 봐지고 있는 전면 글라스가 채택이 된다 그러면 이런 흑자 부분들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자체를 차트로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향후 실적이 좋아지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아마 뭐 적자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자 부분이 흑자로 전환된다 흑자 부분으로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된다 그러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4만 원 이상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서 좀 이러저런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소폭 하락하고 있는 거 그다지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점들을 점수를 더 높게 주실 수 있다라면은 한 번 정도 적극적인 고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조준성 이사께서는 LG전자를 추천하셨더랬습니다. 현재는 좀 하락세입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LG전자 지난주에도 제가 그냥 뭐 마지못해서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밀렸습니다. 9만 원, 이제 8만 9천에 힘을 모아가지고 SK텔레콤처럼 20만 원에서 땡기는 이런 양상이 나와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우상향 모습이 나올 걸로 했는데 그냥 5일선 타고 음봉대가 내려갔는데 근데 요거는 색깔이 다릅니다. 현대차가 꺾여가지고 올라오는 이거하고 이게 고점 해가지고 밀리는 거하고 조정 양상이 좀 다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공반원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전에 3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고점 찍고 여기 3만 1,000원대 찍고 다시 3만 원 깨진 2만 8천 원까지 들어왔죠.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을 생각하십시오. 지나고 나보면은 빠르게 이렇게 들어올지 아니면은 좀 지나서 이렇게 틀어서 들어올지는 봐야겠는데 이런 양상의 색깔을 띠는 종목이 LG전자입니다. 비록 이번 주 반등 들어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빠진 게 LG전자인데 이제 이렇게 빠진 종목들을 잘 봐야겠죠. 그러면 LG전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늘 만약 LG전자를 이제 새롭게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저가가 83,60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83,000원, 82,000원 요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83,000원, 82,000원 LG U 플러스 11,500원 이하 가격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자체가 뭐 고점해가지고 87,000원인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5개월짜리가 88,880원입니다. 안 깨졌어요. 제가 월봉이 살아있으면은 다시 서울 반도체 이렇게 간다고 말씀 앞에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87,000, 8,000원 갈지 아니면 9만 원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사는 가격은 적어도 최소 87,000원 이상은 그리고 다음 주 저점 대비해가지고 5,000원 이상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81,000원을 찍으면 최소 85,000원 올라갑니다.
이게 3, 4%. 삼성전자 매매한 것보다 훨씬 낫겠죠. 오히려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래로 빠지는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뭐 89,000원부터 8만 원 적당히 사셔가지고 뭐 평균 매수단가 한 87,000원, 86,000원 나오신 분들은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뭐 83,000원, 82,000원 여유 있게 잡으셔가 사셔가지고 평균단가 낮추고 물량 늘어난 만큼 대신에 고점은 낮춰야겠죠. 87,000, 8,000원 이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단타 단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종목에 대한 AS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20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해서 사상 최저인 0.5% 수준까지 낮췄죠. 그만큼 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반겨할 만한 소식인 듯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좀 그런 박자를 좀 행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그 예상과는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도 과연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통위 그 사람의 인원 구성을 보면은 7분 가운데 이제 김중수 총재하고 그 항상 궤를 같이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하는 추천 인사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은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힘들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이게 좀 그동안에 이게 기준금리를 좀 동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의견을 계속 유지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좀 바꾸지 않고서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 우리 그럼 정 대리께서는 이번에 우리 한 금통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런지 그에 대한 전망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어제 ECB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할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일단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지난달에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가격들을 보면요. 3년물들도 채권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 2.44에 마무리가 됐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3.0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지금 금리 인하를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있을 그 금리 인하가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이 훨씬 크다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조준성 이사, 정종욱 대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한 주 순서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